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한 누군가에겐 모처럼 편안한 휴일 아침이겠죠. 여름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에게는 잘 키운 열매 하나라도 더 따야 하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여름날 아침일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집안에 들어찬 흙탕물을 퍼내고 또 퍼내야 하는 아침일 수도 있겠고요. 흙투성이가 돼버린 살림도구며 소중한 물건들을 눈물로 닦아내야 하는 힘든 아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차게 열물기를 기대했던 작물이 또 제대로 한번 자라보지도 못하고 꺾인 모습을 봐야 하는 농부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아플까 차마 짐작조차 못할 정도인데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빗속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침입니다. 7월 10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복숭아 좋아하시죠? 부드러운 식감에 과즙이 많은 복숭아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단단한 식감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복숭아를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복숭아는 다를 수 있지만 덥고 습한 이 계절에 가장 맛있는 여름의 맛, 바로 복숭아죠. 여러 품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복숭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는 우리 복숭아 품종 중에 하나인 옐로우 드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과수과 권정현 연구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를 연구하시잖아요. 권 연구사님은 그러면은 복숭아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복숭아보다는 입에서 녹는 복숭아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저도요. 저도 이렇게 물 많고 부드러운 복숭아 좋아하는데,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옐로우 드림은 그렇다면 어떤 복숭아인가요? 옐로우 드림은 일단 털이 없는 천도 품종이고요. 2016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과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이 옐로우 드림의 시작은 1999년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 선배님들이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털복숭아 품종 백향에 모양이 예쁜 천도 품종 로마머 원을 교배해서 17년 동안 선발 과정을 거쳐서 2016년도에 품종으로 최종 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옐로우 드림이 농가에 묘목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수확돼서 이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옐로우 드림이라는 이름은 속이 노란 선도의 달콤한 꿈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는데요. 시지 않고 달콤한 맛이 강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쉬지 않고 달콤한 천도 복숭아 품종이 바로 옐로우 드림이군요. 여튼 백도, 황도냐, 단단하냐, 물렁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참 있는데 천도 복숭아는 좀 털이 없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숭아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속에 이제 과육색이 하얀색이면 백도라고 얘기를 하고, 노란색이면 이제 황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피 털이 있으면 유모종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털이 없으면 천도라고 구분을 하고 영어로는 넥타린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천도 복숭아가 돌연변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요? 복숭아에 이제 과피에 이제 털을 만들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 이제 자연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이제 털이 없는 천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복숭아를 많이 찾나요? 과거와 많이 달라진 점은 일단 1인 가구나 이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먹기 편한 복숭아를 찾는다는 것인데요. 일단 털복숭아보다는 천도가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씻어서 바로 먹을 수가 있고 껍질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천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강한 신맛인데요. 이 신맛 때문에 이제 천도를 먹지 않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 이제 신과일을 꺼려하는 그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달고 더 향긋한 과일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옐로드림과 같이 시지 않고 달콤한 천도 품종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옐로드림이 최근의 소비자 기호와 잘 맞는 편인 거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옐로드림이 이제 천도이긴 하지만 시지 않고 달콤하면서 향도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익혀 드시면 이제 망고 맛이 난다는 얘기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산 함량을 비교하면 기존에 이제 유통되는 천도 품종들은 한 0.9%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자두랑 비슷한 산도입니다. 네. 근데 옐로드림은 그거에 이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이제 일반 털복숭아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옐로드림은 이제 7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수확되는 품종인데요. 이게 복숭아는 좀 저장성이 약하다는 그 특성 때문에 이게 한 품종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옐로드림은 7월 상순에서 중순 이 시기에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품종입니다. 네. 옐로드림은 그럼 지금 농가에서 재배가 되고 있겠네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일단 복숭아 재배하실 때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봉지 씌우기인데요. 이 천도는 이제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 옐로드림은 이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농가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봉지를 안 싸도 되는 옐로드림 같은 품종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옐로드림은 그럼 병해충에는 좀 강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좀 재배를 잘 하기 위한 유의점이 있다면요? 이 옐로드림은 재배적인 특성은 털복숭아보다는 천도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천도가 이제 세균 구멍병이나 잿빛 무늬병 방제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이 커지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과피가 터지는 그 이런 열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기적으로 주셔서 토양의 수분을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서도 좀 농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재배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달고 신맛이 덜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천도복숭아라고 하니까 이 옐로드림 많이 재배되고 또 많이 소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농촌 이야기 오늘 옐로드림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식물 큐레이터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내일이 초복이에요. 네, 맞아요.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좀 보양식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이 덥고 습한 기온에 눌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지치기도 하는데 식물들도 좀 힘든 계절인가요? 어떤가요? 맞아요. 그 날씨 온도는 굉장히 더워지고 습도까지 높아져서 식물들도 똑같이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체온 조절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시기입니다. 제습기를 돌려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중습도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네. 그 식물들을 좀 더 놔주면 우리 실내의 습도 조절도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고사리 같은 거. 네, 맞아요. 지난번에 네. 만났던. 네. 그렇죠. 역시 모범생. 그렇습니다. 여름철에요. 이렇게 기특한 역할을 하는 식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집에 식물 있으시죠? 있죠.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에 이제 있었던 게 알로카시아. 네. 알로카시아는 습도가 높아지면 물을 떨어뜨리면서 습도 조절을 스스로 해요.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은 또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알로카시아는.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알로카시아? 죽었어요. 그래요? 잘 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한 2년 정도 키웠던 것 같고요. 2, 네. 3년 정도 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있었던 게 스투키.
스투키도. 네, 스투키 있었고 아레카 야자. 그러니까 아레카 야자. 네. 오늘 야자 이야기 하려고. 야자 네, 이야기 하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야자를 오.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면 대부분 한 그릇씩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번 여쭤봤는데 진짜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또 엄마 댁에 갔지만 그렇습니다. 엄마 댁에 있어요. 네, 야자요. 네. 오늘 야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 그 비교적 수월하게 관리하면서 기를 수 있는 대표적 식물이라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야자는 근데 그 출신이 더운 나라 출신이잖아요. 네. 여름 날씨에 좀 강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식물들 내가 키우기에 어떤 식물이 적절할까 알아볼 때 출신, 고향 같은 거 알아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야자는 원래 더운 데서 잘 살던 식물이라서 지금 여름에는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잎이 가늘고 얇고 뾰족한 것이 이렇게 공중 습도가 낮으면 조금 마르거나 직광을 받으면 잎이 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습한 날씨에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편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야자나무 잎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좀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나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습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막 돌아다니는 그 습기 같은 거를 자기 몸으로 막 흡수를 하고요. 습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환경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편에 속합니다. 화분 흙을 보시면 이제 습도가 높을 때 잘 마르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물 주는 주기를 좀 천천히 준다거나 하고요. 원래 야자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다 분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분무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자나무 키울 때 저도 보면은 끝이 항상 이제 좀 마르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네. 물 많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깨끗하게 있으려면 분무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귀찮은데. 네, 그래서 요즘 시기에 잎이 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을 워낙 좋아해서 외부에 사는 식물들도 흙은 잘 마를 수 있겠지만 이 야자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에 속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큰 나무일 때 작은 거는 더 자주 주고요. 흠뻑 주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분무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 마찬가지로 분무를 줄일 수 있어 굉장히 좋고요. 에어컨 켜주시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온도는 낮출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때는 분무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모든 식물이 물을 좋아한다고 해도 과습은 유의해야 하니까 잎끝이 노랗게 변하면 물을 좀 천천히 준다거나 말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요즘 왜 식물들 뿌리 깨끗하게 씻어서 화병 시원한 그 유리 화병 그런 데다 돌하고 같이 넣으면 너무 좋은데 야자가 그렇게 심어서도 잘 살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같은 거에도 시원하게 놓을 수 있는 식물의 하나인 것 같아요. 수경재배라고 하죠. 수경재배하기 딱 좋군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보면은 그 작은 홍콩야자 화분 군데군데 이제 놓여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공기정화 능력 같은 것도 있다 그러던데요. 네, 아무래도 물 좋아하고 또 이렇게 그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잘 빨아들이고 또 내뱉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야자나무가 막 상을 많이 받았어요. 공기정화로 이게 막 순위도 되게 높은데 우리 커튼이나 바닥 마감재 같은 데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잘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벽지 페인트에서 뭐 톨루엔 또 뭐 벤젠 같은 그런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제거에 뛰어나서 좀 유명합니다. 또 잎 모양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다 보니까 이국적인 인테리어 효과 내기에도 아주 적절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여행 못 가고 하면 야자 같은 거 보면서 약간 좀 대리만족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실내 공기도 깨끗하게 해주고 습도도 잡아주고 뭐 인테리어적으로도 말할 거 없이 또 이쁘니까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야자 같은 경우에 그 키우기는 어떨까요? 좀 잘 자라는 편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위에 좀 강한 편이라서 생명력이 좀 강하고요. 병충해에도 강한 편에 속합니다. 강한 직사광선만 좀 피해주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면 아주 혼자서 새순을 계속 내면서 잘 자라요. 잘 자라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 그래요? 있었던 그 아레카 야자도 네. 이렇게 나오는 그 줄기 덩어리들이 한 4-군데가 있었는데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고든 형태에서 잎이 옆으로 좀 퍼지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는 정말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속에서 새순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라던 것들은 옆으로 퍼지고 쇠구에서 올라온 새순이 쭉쭉 뻗어서 점점 더 키를 키워가지고 맞아요. 감당이 안 돼서 그 보냈거든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점점 키가 큰 새순이 올라와서 원래 있던 그 순보다 훨씬 더 키를 높여서 그렇더라고요. 더 쭉 뻗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럼 잎 끝이 말랐을 때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통째로 잘랐어요. 네, 밑에를 가장 밑둥을 잘라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잘라줘도 잎은 잘 올라오고요. 간혹 그 잎을 남기고 싶으면 끝에 부분만 이렇게 가위질 하는데 안 사실 그럼 예쁘더라고요. 또 타들어가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원래 자연의 그 뾰족한 야자잎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세모 모양으로 어. 끝을 잘라도 너무 웃겨서 그냥 그러면 다른 부분이 차라리 잘 자라라 하는 마음으로 아예 밑둥부터 잘라버렸어요. 그게 되게 정답이고 우리가 식물 가지러 갔을 때도 식물을 고를 때 야자 끝에가 가게에서 이렇게 가위질이 돼 있는지 아니면 원래 그대로 있는지 좀 확인해서 가지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원래 관리해요. 튼튼한 야자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어떤 식물이든 잘 자라려면 뭐 아까 물도 잘 줘야 하고 햇빛도 잘 봐야 되지만 통풍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갖춰야 되겠고요. 이 환경을. 네. 야자나무 제가 갖고 있는 아레카 야자 말씀을 드렸는데 야자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다들 그냥 야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씩 이름을 다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크기로 책상 위에 올리는 걸로 많이 보신 야자는 공기정화식물 21위로 뽑혔던 테이블 야자에 속하는데요. 크기가 작아서 테이블 위에 놓는다고 해서 테이블 야자라고 부르고요. 잎의 특징이 아기자기하고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에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을 좋아하지만 시든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색은 짙은 어두운 녹색이고 아레카 야자보다는 잎의 길이가 짧고 광택이 적습니다. 테이블 야자 건조한 환경에 아주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물 자주 못 챙기는데 야자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테이블 야자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게 특징이라서 한 20, 30cm 정도로 컸다가 분갈이 했을 때 아무리 크게 커도 한 100cm 정도에서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화분으로 볼 때는 이게 1m까지 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실제로 분갈이해서 잘 키워보면 그 정도 큰다니까 좀 네. 놀랍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레카 야자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저처럼 아레카 야자는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레카 야자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키가 너무 컸잖아요. 커서, 예. 그거에 비해서 테이블 야자는 그래서 좀 적당한 키로 큰다고 해야 될까요? 100cm에서 한 120 정도니까. 그렇죠. 예. 네, 집에서 키우기엔 적당한데 아레카 야자는 사실 100cm 정도부터 만나는 게 대부분이고요. 맞아요. 100cm에서 만나니까 더 커요. 큰 화분으로 옮기면 2m까지도 커요. 그래서 아마 잘 키우시기도 하셨고 분갈이도 적절할 때 돼서 키가 엄청 컸었던 것 같고요. 아레카 야자의 특징은 공기정화 식물로 1위래요. 1위. 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효도를 했군요. 제가. 네. 전체적으로 잎이 길어서 더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광택이 테이블 야자보다 있어서 탄력도 있습니다. 잎색이 그 테이블 야자보다 밝은 편이고 키가 일단 50cm 이상부터 있기 때문에 큰 편에 속하고요. 매끄럽고 노란 줄기가 이 밑둥부터 이렇게 있고 잎이 좀 마주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기 밑둥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 줄기 부분에 막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맞아요. 게 특징이에요. 근데 네. 이제 막 처음에 그게 병인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근데 그게 특징이에요. 네. 원래 그렇군요. 네. 정말 2, 3m까지 클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분갈이 해주지 말아야지. 네. 실내 공간에 있으면 정말 저는 이제 키워봤으니까 뭐 분위기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이 좀 초록초록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지연 대표님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야자나무 화분을 아주 깜찍한 걸 갖고 오셨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종류 야자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약간 테이블 야자 같기도 하기도 한데 아레카 야자랑 그쵸? 잎이 모양이 비슷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애기 테이블 아레카 야자와 아레카 야자의 중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자 같고요. 그럴 수 세이브리지 있네. 야자 그리고 밑둥이 약간 대나무 비슷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대나무 야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네요. 네. 이 식물도 나사에서 공기정화 식물 3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좀 마디도 정말 보이기도 하고 길쭉길쭉해서 좀 네.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마디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은 아직 어린 묘목이라서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조금만 키가 크면 밑에가 정말 대나무 같거든요. 이 친구도 많이 크나요?
예, 완전히 커요. 아레카 야자만큼은 크는 것 같아요. 헐, 네. 그래서 분갈이를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여러 대를 심어서 이제 한 그루처럼 심는 편이고요. 각 줄기마다 10개에서 15개 잎이 깃 모양으로 나뉘어져서 부채 모양을 담은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다른 야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겨서 이게 야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잎의 모양이나 줄기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줄기에 그 대나무 같은 모습이 인기가 많아서 조경식물로도 실내 조경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자나무 잘 관리만 하면 실내에서 좀 제법 큰 식물도 키우고 좀 이국적인 분위기도 낼 수 있을 텐데요. 이 세이브리지 야자, 대나무 야자를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계시는 지역과 함께 야자 화분 이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한 분께 행운의 선물 대나무 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 가시기 전에 그 여름 식물 관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이 숙제 좀 덜어주십시오. 이게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안 그런 식물들도 많잖아요. 여름에 좀 잘 날 수 있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 병충해 가장 문제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한 번씩 방역에 관련해서 방제에 관련해서 약을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해줘야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덥지 않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냉방을 하기보다는 문을 자주 열어준다거나 혹은 바람이 멈춰져 있지 않게 서큘레이터를 더 열심히 틀어줄 수 있는데요. 추위에는 당연히 식물들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더위에는 괜찮을 것 같다고 잠시 소홀하시면 여기저기 막 병하고 벌레가 막 창궐하는 걸 보시게 될 테니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식물에게 오감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논문을 봤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식물이 시원한 곳으로 막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 꼭 그 위치를 조금 잘 바꿔주셔서 서늘한 쪽으로 옮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에어컨을 바로 쐬는 것도 안 되죠? 네, 건조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여름철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식물들이 잘 자라다가 이건 이제 화분에 해당하거나 흙에도 좀 작은 나무들에 해당하는 건데요. 갑자기 잎을 축 늘어뜨리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그때 막 물을 원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물을 막 주시거든요. 이때 바로 물을 막 콸콸콸 주면 큰일이 납니다. 우선 화분을 들어서 물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너무 가벼우면 밑부분을 그 물에 푹 담궈서 천천히 물을 주는 방법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 물을 줬다가 과습이 될 수 있어요.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식물이 지금 체온을 맞추려고 잠깐 잎을 떨어뜨린 거라서 그런 것들을 여름철 확인하시고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식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도 식물 큐레이터 유지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맛있는 한 끼.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겠죠? 오늘도 맛있는 한 끼에서 더 건강하고 맛있게 제대로 먹는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맛있는 한 끼 오늘도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는 한 끼. 정말 이 단어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더 배고파지고.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요. 요 아침 시간에 이제 잘 안 먹고 다니니까. 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제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새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야야 바다로 갑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를 이야기하려면 이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자, 어류 칼럼니스트이자 우리 식탁 위의 수산물 안전합니까? 그리고 꾼의 황금 레시피 책을 쓰신 분이죠. 김지민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진짜 저는 김지민 작가님을 우리 프로로 알게 된 게 상당히 영광이고 어디 가면 굉장히 자랑이다. 제가 다 영광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다. 네, 오시기 전에 계속 팬심을 드러냈답니다. 잘 지내셨죠? 작가님 바쁘셨죠? 예,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어요? 방송 출연도 최근에 많이 뭐 하시고. 다른 촬영도 하고, 그렇구나. 뭐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 촬영하고 막 그래갖고 목도 좀 약간 부어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어떤 생선을 드시고 좀 기력 회복하고 오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맞아요. 자, 여름입니다. 일단은 올해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바다로 여행 가시는 분들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해산물 드실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뭐 균의 증식이 빠른 시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이 담보되는 그런 검증된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친구들끼리 야 우리 오늘 회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비가 오면 야, 비 오는 날은 회 먹으면 안 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얻어들은 얘기들이 맞는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균이랑 식중독균의 증식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미 실험 결과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을수록 균의 증식이 빨라진다 이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 와도 그럼 회 먹으러 가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위생과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습도가 올라가고 축축해지면은 우리의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평소 맡지 못했던 그런 비린내, 뭐 주방에서 나는 그런 안 좋은 불쾌한 냄새들이 더 잘 맡아진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회맛이 평소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횟집에 비 오는 날에 좀 이렇게 문정성시로 이루는 횟집도 그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비 오면은 회보다는 이 동동주의 파전 이런 걸 좀 땡기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파전집이 잘 되고 상대적으로 횟집이 좀 잘 안 되는 거 그런 건 쨍쨍한 있어요. 날에는 횟집 가고 비 오는 날엔 전을 먹으러 가자.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지만 비 오는 날에 가도 괜찮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저는 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취향 따라 가는 거죠. 자, 오늘도요. 이맘때 가장 맛있는 수산물 함께 알아보고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배워볼게요. 오늘의 수산물 뭘까요, 정미 씨?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되시죠?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큽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이거 제법 큰데 싶어서 길이를 쟀을 때 2m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친구들 대부분 뭐 1m쯤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2-3명 정도의 일행이 수산시장에 와서 저를 선뜻 고르기는 망설여지실 거예요. 글쎄요, 근데 한 번 맛을 보고 나면 아마 여름마다 저를 기다리게 될걸요. 내일이 마침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삼계탕도 좋고 전복도 좋고 장어도 좋고 소고기도 좋지만 여름 보양식으로는 아주 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이름 첫 글자가 백성민을 쓰거든요. 가끔 저를 가리켜서 민물생선 아니냐는 날벼락 같은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이름에도 대한민국 바다에서는 소문난 키다리 생선이라고요. 아는 사람은 꼭 다시 찾게 된다는 백성민의 고기 어자를 쓰는 저는 바다의 키다리 아저씨 민어입니다. 오늘의 식재료, 오늘의 수산물은 바로 민어였습니다. 민어? 민어가 지금이 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민어라고 하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엊그저께 방송에서 민어가 나와서 민어를 봤거든요. 그래요? 민어를 사실 저는 탕으로만 접해봤는데 정말 크고, 그리고 아까 백성민의 민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백성이 못 먹어서 민어인가? 임금님께 진상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맛있대요. 회로. 진짜요?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해서 너무 군침만 흘리면서 방송을 봤습니다. 민어를 잘 모르는데 저 많이들 모르시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탕처럼 벗겨놓은 것만 봐가지고. 저 목포 신안 쪽에서 주로 잡히는 고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포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대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여름 되면 많이 먹는 그런 식재료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미시게 바람이 불면서 그때가 한 2000년 한 초중반이죠. 네. 그러면서 각종 TV 프로그램에 민어가 막 소개되고 지역 특산물처럼 소개되고 여름이면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인 것처럼 막 소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아이 낳은 임산부들한테도 민어를 뭐 이렇게 고아줬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민어가 그러면은 그 생선으로 치면은 어느 종류에 속하는 물고기인가요? 예, 사실 우리 그 국민 생선 중에 조기 아시죠? 네. 조기. 영광굴비를 조기를 말리면 굴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굴비 중에서 으뜸은 참조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산 부새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민어가 조기랑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 분류로 보면은 농어목 민어과에 속하고요. 네. 민어과에서 이 민어가 되니까 이 조기 이 종류의 조상이 되겠죠. 아니 그래서 근데 있었구나. 제가 알고 있는 조기 씨들은 되게 작은데 민어는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민어과에 속한 이 어류들이 꽤 많아요. 뭐 수조기도 있고 백조기도 있고 무슨 조기 뭐 참조기 뭐 다 있는데 이 중에서도 덩치가 가장 크고요. 또 불에도 가장 크게 발달한 이 어류가 바로 민어입니다. 그래서 이 민어과에 속한 어류들은 전부 다 잡으면 꾹꾹꾹꾹 소리를 내요. 불에 때문에. 불에 때문에 소리를 내고 그 중에서 그 가장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 게 민어. 불에가 가장 크거든요. 네. 이 민어가요 정말 귀한 생선이래요. 뭐 여름 보양식으로 알려졌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좀 찾아보니까 저지방, 고단백, 너무 좋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보양식으로 괜찮은 생선인가요? 실제로는 맞는 얘기고 하지만은 이제 민어가 아닌 다른 생선도 그 정도의 영양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민어가 뭐 복다리 음식으로 좀 각광받는 이유는 얘가 아무래도 크잖아요. 정말 크죠. 고기가 크면은 살도 이제 많이 나오고 푸짐하고 맛도 좋은데 부위를 여러 가지로 뺄 수가 있어요. 뭐 껍질 따로 빼고 볼에 빼고 또 심지어 내장도 버리지 않고 데쳐서 먹거든요. 그리고 민어도 등살, 꼬리살, 뱃살 이거 부위별 다 나눠서 요리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집니다. 네. 그 전도 부쳐 먹을 수 있고 무침도 할 수 있고 민어탕도 할 수 있고 그 삼복더위를 날 때 이런 다양한 하나의 코스 요리로 다 구성할 수 있는 생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요리를 통해서 아마 이 그 복다리 음식으로 승화되지 않았나. 정민 씨, 민어 한 마리가 회로 뜨면 20인분이 나온대요. 진짜요? 진짜. 너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가성비인 어종이네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까 전에 그 민어 씨 소개해 드릴 때 오늘 또 바다에 사는 민어 씨라는 얘기를 또 처음 들어봤는데 바다 낚시에서도 민어가 잡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지난주에 민어를 잡아왔어요. 진짜요? 해마다 여름이면 민어 낚시를 이제 고흥 쪽으로 가는데요. 고흥? 예, 고흥. 해남보다 더 먼 그 외나로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한 20분만 나가도 민어가 아주 우글우글 거려요. 그렇구나. 우글우글 거릴 정도로. 한 명이서 바다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민어는 현재까지 없고요. 다만 33cm를 넘어가지 않으면 잡으면 안 돼요. 아직 어린 민어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 민어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로 이제 낚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좀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좀 복날 음식이다라고 많이 찾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일 초복입니다. 저는 내일 뭐 복다리 음식 뭘 먹을까 이 생각을 행복한 고민 중인데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한민국 3대 국경일은 초복, 중복, 말복이다. 내일은 초복입니다. 네. 민어를 먹으려면 사실 비싸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큰 마음을 먹고 아니면 주변에 많은 분들을 모아서 함께 먹어야 될까요? 선택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분들과 좋은 장소에서 오붓하게 좀 고급스럽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민어 전문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에 가격은 이제 코스로 나오니까 1인당 12만 원 선 정도로 조금 가격은 나오지만 1인당.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나는 좀 민어를 그래도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역시 수산시장을 찾는 게 좋죠. 지금 같은 경우 수산시장에서도 민어 모둠회나
아니면 민어만 가지고 크게 한 접시 뭐 대중소로 해서 한 5만 원, 7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불에도 좀 넣어주고 껍질도 데치는 거 넣어주고 하니까 그걸로 온 가족이 모여서 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바로 민어회를 먹었는데 네. 네. 이제 뭐 고흥 나로도 이쪽에는 항상 민어가 매일 잡히는 게 위판이 돼요. 그 나로도 수협 위판장에 이제 여러 상해들이 있는데 전화로 이제 주문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고속버스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배송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민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선어로 숙성해서 먹기 때문에 하루 걸리는 택배로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택배로 받았거든요. 택배를 받았는데 그래도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아까 민어가 이제 백성민 고기어란 얘기를 이제 저희가 계속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백성들이 저희 같은 먹을 수 사람들이 먹기에 쉽지 않다. 살짝 벽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민어가 비싼 이유가 네. 좀 양식이 안 되고 다 잡아야 돼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그렇죠. 자연산으로만 잡히고 찾는 수요는 점점 급증하고 있고 수요가 급증하면 어민들이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고기이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서 조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조업량도 아무래도 늘겠죠. 결과적으로 남의 거 부추기게 되는 꼴이 돼요. 그 민어가 또 너무 많이 잡혀버리면 그 다음 해에 또 민어가 덜 나고 그러게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6, 70년대에 비하면 민어 자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도 민어가 조금씩 더 많이 잡히는 추세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수요를 감당하고 있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또 양식에 성공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민어를. 민어 양식을요? 예. 오. 그래서 그 남해도에서 양식을 하고 이거를 사실 활화 상태로 수산시장에 납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이렇게 피 빼고 손질을 다 해가지고 대형마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이제 7, 8월 여름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양식 민어회를 맛볼 수 있죠. 양식 민어를 그렇군요. 그러면 좀 대중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배기로는 자연산, 거기서 먹고. 예, 자연산 가격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민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생선들 혹시 있을까요? 좀 혼동하지 않도록.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네. 민어를 드시겠다고 시장에 찾았어요. 네. 근데 사실 민어는 잡히자마자 얼마 못 가서 죽는 생선입니다. 이게 성질이 급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수압차로 인해서 불에가 부풀어 올라요. 그럼 얘들이 불에가 부풀어 오르면 숨을 못 쉽니다. 대부분 이제 중심을 못 잡고 뒤집어지고 이제 겨우겨우 숨 쉬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시장에 활월 민어가 유통이 되는데 대부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겨우 숨을 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민어. 반대로 수조에 활발하게 막 다니는 애들은 그거는 민어가 아니고 중국산 양식 큰 민어란 종이 있습니다. 큰 민어. 민어가 커서 큰 민어가 아니라 네. 얘 이름 자체가 큰 민어라고 저거 이름을 약간 잘못 지었어요. 헷갈리게요. 그러게요. 근데 얘도 민어과에 속하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아열대에 서식하는 애를 중국에서 양식을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민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상인들도 양식 민어라고 하는데 네. 민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네. 진짜 민어를 드실 때는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원산지. 예.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그렇죠. 네. 진짜 민어는 국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또 이제 회를 먹을 때는 식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요 민어는 어떤 식감이에요? 야, 이게요, 보통 회를 못 먹어봐서. 못 먹어서. 이제 이거 12만 원 어떻게 먹어요? 궁금해요. 이게 선어회를 대부분 드시거든요. 네. 선어회가 잡힌 지 반나절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거라 보니까 아무래도 식감이 물러요. 몰라요. 그래서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녹아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불어고 이게 또 숙성이 되면서 차지고 좀 두껍게 썰면은 마치 찹쌀떡을 씹는 듯 쫀득쫀득한 식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물러서 쉽게 풀어져 버리죠. 그런 식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민어가 잘 맞고 식감보다는 그렇군요. 감칠맛으로 먹는 회죠. 네, 제가 듣기로는 꼬리 쪽이 좀 쫄깃하고 맞아요. 부리 쪽이 좀 높고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너무 상상하기만 하면서 봐가지고 말이죠. 네, 꼭 먹어보겠습니다. 이 민어를요, 또 이제 어제 드셨다고 하니까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어디서 민어를 구입하든 민어는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내장도 다 삶아 먹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껍질도 따로 빼서 살짝 데쳐서 얼음물에 담그면 쫀득쫀득해지거든요. 껍질, 불에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어 뼈 이거는 그냥 대충 넣고 끓여도
아주 그냥 진한 육수가 나오거든요. 이건 탕으로 꼭 된장 조금만 넣고 예, 칼칼하게 해서 끓여대고 아예 하얗게 끓여대고 그렇게 해서 민어의 뼈부터 내장까지 다 챙겨서 드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렇군요. 그렇게 이 얘기 중에 불에만 먹어도 민어 한 마리 다 먹은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불에가 진짜 중요한가 봐요? 불에 안 먹으면 민어 먹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불에가 제일 궁금했어요. 기름장 찍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저희가 민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여름 보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은 아니어서 맞아요. 그래도 이제 알고 나서는 좀 이왕이면 기회가 있으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우리 수산물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김지민 작가님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 맛있는 우리 생선 이야기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씨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